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채널명을 변경했는데 크게 의미는 없죠. 네, 일단 어제 방송을 못해서 저 때문에 제 애청자 중에 대응 못하거나 좀 힘드셨던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 드리고요. 꾸준히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제는 퇴근하자마자 뻗어버렸네요. 네, 아침 방송도 못하고 오늘 좀 조금 길게 좀 못다한 얘기도 하면서 또 이번 주 마감 시황을 좀 보고 오늘 있을 저녁에 미국에서 9시 30분 정도에 고용지표가 나온다고 얘기 드렸죠. 고용지표 예상치는 안 좋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똑같게 나오거나 조금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시장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또 안 좋을 거라 예상했는데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또 고용지표 되게 잘 나왔다. 그러면 시장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3200대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있는 건데 딱 시장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료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3200 미국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다라는 관점이 생긴다면 시장이 크게 밀리지는 않고 다시 좀 이렇게 월요일에 돼도 수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밀리지 않고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서 갈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버려서 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또 우려가 생긴다라고 하면 또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은 좀 오늘 저녁에 나오는 기사 보고 주말에 또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 것만 보면 또 오늘 장만 좀 보자고요. 일단 보면 오늘 장은 대체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다는 게 지수에 비해 상승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라고 여쭤보고 싶고 종목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유한 종목이 10개라고 치면 하나 빼고는 다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괜찮았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또 섹터 구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궁금증은 남네요. 일단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되게 죽어 있어요. 그만큼 시장은 지금 거래량이 되게 죽어 있고 자 이제 최근에도 보시면 거래량이 없죠. 최근에도 보시면 하락 속에서 상승 속에서도 거래량이 없다. 보시면 앞으로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이다.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좀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코스닥은 전고점에 거의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보시면 그래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나 백신주나 치료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좀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코스닥이 항상 셌고 코스피가 못 갔던 건 사실이고 그렇게 보시면 외국인 수급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이 수급에 코스피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코스피는 회복이 어렵다. 반대로 코스닥은 조금 소형주들 위주이기 때문에 조금 수급 변화에 따라서 크게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오고 좋은 흐름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만큼 코스닥 다른 종목들,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 지수만큼은.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손절만 잘 지키신다 그러면 바이오도 같이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고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나온 것들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은 일단은 관망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목 가지고 왔는데 못 봤던 것까지 가져왔어요. 보면 자 이제 코덱스 달러 보시면 어제 좀 하락이 나왔죠. 어제 달러가 건방지게 또 반등을 하나라는 것처럼 좀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 그러니까 단기적 하락 추세 속에서 나왔던 어떻게 보면 하루짜리 였죠. 오늘 보면 그렇죠. 오늘 보면 하루짜리 그냥 상승이었는데 하루짜리 이렇게 반등이었는데 추세는 아직 하락 추세 중이죠. 하루짜리 반등이었는데 건방지게 올라오는 바람에 조금 수급적으로 좀 밀렸다.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원활치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오늘 조금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아직 하락 중 맞다니까 하락 추세야 라고 알려주면서 살짝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이 중요하겠죠. 반대로 좀 이렇게 기술주들의 상승이 되고 경제표가 굉장히 안 좋게 쇼크가 나온다면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반면 반대로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상승도 갈 수 있겠죠. 그 변곡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달러 이런 것도 고용지표
코로나 이런 거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 보면 단기적은 변곡점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던 건 여기죠. 지금 여기 딱 서 있죠. 여기까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그어놨던 것이고 여기까지 딱 서 있죠. 그러니까 지수와 반대로 달러도 딱 경계선에 있다. 추가 하락을 가야 되는지 재차 상승이 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횡보를 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 방향이 그렇다 해서 방향이 이렇게 나온 거죠. 코스피 지수랑 똑같죠. 저항대 다 있고 위냐 아래냐를 아직 못 잡고 있다. 달러 선물도 하락 중이긴 하나 여기 지지대에서 3일간 멈춰 있는 거죠. 여기 3일 동안 더 하락 추가 하락 없이 멈춰 있는 겁니다. 딱 보면 지표가 맞아 떨어지죠. 자, 종목 보면서 또 얘기 드릴 건데 BH를 좀 공격적이게 해보시는 건 괜찮다 얘기 드렸는데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고 추세가 반납이 돼버렸죠. 여기 보시면 여기 금액대가 이탈됐죠. 이탈됐어요. 그래서 조금 요거 단기로 들어가서 좀 물리신 분이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더라고요. 염려가.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고 자 보시면 요렇게 또 한번 그려놔보고 자 추가 하락이 이렇게 되면 이게 요거죠. 요것도 또 공부 차원에서 꼭 들으십시오. 밴드를 뚫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고 밴드를 뚫고 다음날 조금 많이 밀렸죠. 이건 못 뚫은 거죠.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뚫고 많이 밀렸다. 하지만 좀 기대감을 심어줬죠. 요렇게 반등을 해주면서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 것처럼 좀 시장이 예측 보였죠. 그리고 또 달러 때문에 환율 때문에 조금 밀렸던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반대로 좀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와버리면서 조금 안 좋은 그림이 나왔죠. 안 좋은 그림이 나왔어요. 안 좋은 거죠. 지금 일단 단기 상승을 좀 무너뜨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온 것도 솔직히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보여요. 솔직하게. 하지만 자 혹여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자 여기 일단 여기 구간을 잘 봐야겠죠. 지금 구간대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걸 봐야 될 것이고 자 이걸 좀 계속 가져가겠다. 폴더블폰 좋다고 하는데 가져가겠다 라고 하시면 추가 그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자 분할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 때가 추가 하락으로 여기 추세대나 여기 금액대를 지켜주는 걸 보고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빠졌다고 어중간하게 비중 늘리고 하지 마시고 자 혹여나 산 평단가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여기 지지대를 보고 하셨다 라고 해서 좀 담아봤다고 하면 제가 이날 얘기 드렸으니까 다음날 바로 하락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바로 자를 수 있었고 아니면 오늘이라도 잘랐어야 되는 거죠. 이때 추세를 보고 들어갔다면 제가 추천드렸던 날이 이날이기 때문에 이날 밑에도 갖고 있다 얘기 드렸고 저도 보유하고 있다 얘기 드렸고 저는 요날 다 오늘 전부 여기 금액대에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꺾였고 평단가가 밑에서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다 매도했다. 지금 조정에 매도했다. 하지만 보유하신 분의 대응은 요렇다 라고 해서 여기 지지대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내려올 수 있고 아직은 조금 급등으로 인한 이격이 벌어져 있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락이냐 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아직은. 그래서 여기 때에서 또 지지해준 모습이 나오죠. 예전에 박스를 뚫지 못했던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에선 또 튀겨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은 일단 여기 금액대를 잘 지켜보시자고요. 여기 21,000원 정도 28,000원 정도가 되게 중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추가 충분히 밀릴 수 있다. 그리고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금액이 깨지고 이평선도 꼭 보셔야 되긴 해요. 하지만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느냐 아니면 빠져가지고 만나느냐 아니면 구름대까지 파고드느냐 엄청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이고 넷마블도 그 추천 또 지워지긴 했는데 여기 금액대 보자 얘기 드렸죠. 여기 금액대 보고 매수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예전에 지켜줬던 금액대를 보면서 매집해보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게 요게 지금 여기 123,500원 정도 금액도 되게 어중간해 보이긴 하지만 요런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드렸죠. 싸게 사는 노력이라고 하시면 정말 급하게 살 필요 없어요. 모든 종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맥점에 있는 종목을 찾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넷마블 관심 갖자라고 얘기 드렸고 이제 충분히 바닥권이니까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 닿으면 사겠어 라고 하면 정말 좀 어떻게 괜찮은데, 지금 만약에 사가지고 추세 하락으로 또 전환이 돼버린다면 낙폭이 되게 강해질 수 있어요. 아직은 단기 하락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양봉을 지켜주는가가 되게 의미하기 때문에 방송 얘기 드린 거예요. 이 양봉. 그러니까 이날 양봉이 꽤 의미 있는 양봉이다. 거래량이 동반된 건 아닌데 금액을 지켜주려는 강한 의지가 보였던 양봉. 그래서 이 금액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 잘 지켜보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여기까지 분할 매수 접근은 가능한데, 반대로 최대한 닿을 때 싸게 사는 노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샀는데 추세가 충분히 깨질 수 있어요. 그러면 손절도 과감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위에서 사버리면 손절 라인이 커버리잖아요. 여기서 사면 뭐 3% 5%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근접해 있을 때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아니면 좋은 신호가 나와가지고 한 것을 보자 라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를 이겨내는지를 좀 보자 라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그 저가의 메리트로 보고 있는 거니까 같이 좀 보시면서 대응 좀 만들어 보자고요. 일단 잘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두산 피어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오늘 종가가 참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또 기가 막히게 종가는 지켜줍니다. 대충적으로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어떤 추세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보면, 추가 하락이 나오면 좀 안 좋은 그림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 여기 5일선 보이시죠? 5일선, 여기 5일선 다음에 11선인가 15일선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추가 이평선들이 올라와줘서 밀어주는 힘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가 이렇게 타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올라오고 있어서 이때까지 52,600원 여기 정도 종가를 지켜주면서 횡보라면 괜찮다. 1년 횡보. 아니면 살짝 밀리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봤죠? 갭을 메운다고 했던 개념, 여기 구간에서도 튀어 오르는 게 보이니까 여기 구간만 이탈 안 하면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횡보를 하더라도 이평선만 올라오는 거 보면 괜찮다 라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급등 그 재료 시간이 남기 때문에 빨리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반대로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가는 거 괜찮다. 그래서 요렇게 될지 추세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여기 금액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를 안 지키시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 바닥에서 산 게 아니니까. 바닥에서 산 게 아닌 것들은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이렇게 단기든 여기든 바닥에서 산 것들 아닌 것들은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냥 못 간다고 해서 안 좋다 뭐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분할 매수 못한 것이 잘못이 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좀 떠있는 것들은 항상 분할적 매수 중요하겠다 얘기 드리고, 자, 일신석재고요. 일신석재는 좀 최근에 안 봤어요. 최근에 이 금액대 2,400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여기 금액대 얘기 드리고, 여기서도 좀 봤었고, 자, 여기 보시면 이탈한 것 같지만도 여기 손절 라인은 여기다 얘기 드렸고, 다시 장이 회복하면서 올라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추세대를 적용해서 주포가 이 추세대로 추세를 타고 흐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항상 이게 수익권이죠. 어느 분이든 제가 이거 일신석재 수익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수익권이라고 보시고, 자, 추가 여기서 1차 사셨더라도 2차 살 수 있는 구간대 있고, 자, 수익권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구간대에서는 다시 한번 위에서 잘못 산 것들은 조정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구름대는 뭐라 그랬죠? 험난하다. 그래서 위냐 아래냐 방향에 크게 하지 않고, 구름대를 돌파해 주거나 올라갈 때가 진정한 상승이다 라는 얘기 드리면서 보시자고요. 아직은 그냥 횡보죠. 아주 미약하지만 상승 횡보하고 있다. 그래서 추세를 타고 있다. 추세를 타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타고 있다. 그리고 무조건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부산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무조건 괜찮다 얘기 드렸던 거고, 자, 초기에 제일 처음 얘기 드렸던 구간은 여기에요. 뭐 다 아실 테니까 여기에요. 16,400원에 처음 얘기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관심 있게 보시자.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얘기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시장 악재와 함께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여기 금액대도 그때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을 이렇게 잘 해놓으면 좋죠, 대응하기가. 심지어 이래서 분할 매수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바닥이라고 잡았으면 바로 약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요날이라도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분할 매수다 라고 하면 1차 2차 충분히 할 수 있고 수익권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면 요때 사고 그냥
비중이 적든 많든 관망했다 그래도 수익권.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다예요. 이런 종목은. 왜냐? 그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수혜주죠. 수혜주다. 그래서 10%가 나올지 15%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승 갑니다라고 얘기는 드렸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구름대 저항과 여기 이평선 120선이겠죠. 120선 저항을 막고 있다. 막고 있고 여기 저항대 굉장히 강한 구간이다. 그래서 사실 요게 퍼센트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막 1% 2%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다시 좀 높게 사시는 분들은 좀 비중 조절하는 구간이 맞긴 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고 구름대 진입은 했지만 좀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물량을 다시 털어주는 구간이다. 다시 사는 구간이 아니라 털어주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의 히트작이죠, 사실. 히트작. LG전자고, 제가 LG전자는 이번 주 정확히 2번 언급드렸어요. 2번. 언제냐라고 얘기 드리면, 요때, 8월 31일과 9월 2일. 어제죠. 아니, 9월 2일. 아니죠. 잠시만요. 여기. 9월 1일과 어제 못했으니까 그제와 요때입니다. 8월 30일. 그래서, 이때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죠. 이게 찐바닥이라면 찐바닥이고 최고의 매수 타점이다. 이런 건 분할 매수할 필요 없다. 하지만 종가상 이탈하면 하방이 많이 열리니까 무조건 종가 이탈하면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얘기 드렸죠. 그래서 12만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고 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요래요. 단기적 여기죠. 여기 저항대 박스 여기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라고 얘기 드렸던 거죠. 대칭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 나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맥점이다 얘기 드렸고 오늘 이렇게 올라갈 거 몰랐고 당연히 금액을 보고 되게 금액적 지지 되게 중요한 자리다. 변곡점이다. 변곡점이 최고의 매수 타점이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의 신호기 때문에 손절을 하든가 풀매수라든가 대응해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게 못 사신 분들도 앞으로 이런 거 접목을 해보시면 좋아요. 다른 종목도 정말 지지해줄 수 있는 구간 바닥들 찾아가지고 매수해보고 아니면 바로 잘라내는 스킬이 필요한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상승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자 이제 LG전자 사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또 대응을 봐야겠죠. LG전자는 일단 기준선은 통과했습니다. 기준선을 간당간당 올려줬죠. 기준선이 여기 있죠. 여기 간당간당 올려서 사실 충분히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다고 항상 가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종목이든 뭐 재료는 좋아 보여도 재료만큼 주가가 못 가는 게 많고 주포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린 주포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포의 의도를 봐야 되는데 자 21선에서 뭐 반등해줄지 뭐 절반 정도 눌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되게 의미 있는 캔들인 게 거래량도 동반되면서 여기 최근에 며칠 있었던 이 하락에 있었던 이 구간을 무시해버린 캔들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이 맞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20일과 21선과 이 중간치까지는 일단은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보는 거죠.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자 밑에서 물량을 샀다. 나 이번에 쉽게 샀다라고 하시면 풀량을 샀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비중 축소입니다. 축소. 그러니까 안 하시고 진득하게 가져가서 여기까지 보겠어. 17만원 이상이나 여기까지 보겠어라면 괜찮아요. 가져가시면 괜찮아요. 싸게 샀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뭐 이거 호흡 차이예요. 그 호흡 차이고 그 이평선들은 하락 추세에서 급등 나온 거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말려서 올라가려면 추가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재료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재료에 의해서 뭐든 다 가면 좋지만 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개인 매수세가 월요일날 엄청 붙어버린다 그러면 또 충분히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선 121선과 61선 저항이 자리하고 있죠.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전 심리죠. 여기 구간대에서 샀던 매물들은 올라오면 꽤나 찰실현 그 평단가 원금 회복이나 이런 것들의 매물이 꽤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뭐든. 하지만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급등 나오면 오히려 다시 봐야죠. 여기 이평선 뚫고 한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구름대가 있죠. 구름대 밑에서의 아까 또 얘기 드렸죠. 구름대 밑에서의 장대는 어떻게 보면 허구다. 구름대 위에서 솟아나는 것들이 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구름대 밑에 있는 거는 되게 의미 있는 상승이지만 지켜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SNS 오늘 또 생각보다 많이 특징 주였죠. 제가 이거 샀다고 얘기 드렸죠. 요날
13,200원에 샀다가 50원 50원 그 손해봤네요. 얘기 드렸고 어제 이렇게 나왔고 얘기 드렸죠. 추가 물량은 여기 오면 살게요. 만약에 무너지고 한다면 여기서 2차 매수 하겠습니다. 얘기 드렸고 오늘 1차 매수만 했죠. 1차 매수만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사고자 하는 금액 뭐 예를 들어 1,000만원 샀다면 500만원만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상승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또 그래요. 단타로 본다 그러면 오늘 여기가 매도 타점이 정확했어요. 정확하게 봤던 매도 타점이죠. 왜냐라고 보시면 구름대 상단의 저항, 그 다음에 여기 그 저항이 느껴지죠. 여기 저항선이 보이죠? 기준선인가요? 네, 기준선 저항.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라는 건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약에 며칠 뭐 정말 단타다 아니면 그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며칠 단거리 한다라고 하면 오늘 파는 게 맞았죠. 오늘 파는 게 맞아요. 왜냐면 최고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하지만 자 이제 보시면 여기 돌파가 또 말 그대로 중요하겠죠. 제가 여기가 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반대로 자 구름대 다시 진입을 했죠. 빠져있던 구름대 진입해서 자 구름대를 일단 지지대로 봐야 되는 거죠. 당장은 구름대를 지켜주는가. 구름대 얇긴 하지만 이 구름대도 지지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름대에서 버텨주는가 하면 32,200원 정도가 지켜주는가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초기 물량 샀기 때문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만드시라고요. 만드셔야 또 대응 가능해요. 그래서 상승하면 좋겠지만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한다. 내가 50%밖에 안 샀으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여기를 뚫어줄 때가 차라리 낫겠다. 뚫어주고 지지가 되면 차라리 여기가 더 좋은 2차 추가 매수 구간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주가는 싸게 사고 항상 지지와 저항대를 찾아놓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건설사 3개 보는 것 중에 얘만 그나마 흐름이 좀 좋아요. 다른 건 조금 좀 지지부진하고 안 좋은 모습도 나오긴 하지만 보시면 여기 그래 어떤 추세를 이탈했었고 이게 장기 상승 추세죠. 이탈했었고 지금 가고 있다. 가고 있다. 보시면 바닥 대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름대를 넘지 못하죠. 구름대가 지지 저항이 된다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24,000원을 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삼성 엔지니어링 가져가신 분은 24,000원 돌파가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얘한테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바닥 대비 찌는 이게 다 아니겠죠. 한 15% 될까요? 15% 정도 수익이 됐다 그러면 충분히 비중 줄여놓을 수 있죠. 수익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분할 매도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다. 단기적으로 더 가게 되면 가게 되는 거지만 일단 저항대가 존재한다는 건 항상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득하게 가만히 있다 수익 다 반납하는 것보단 이렇게 고점 저항대에 닿았을 때는 조금이라도 털어놔야 뭐 더 갈지언정 조금씩 덜어내야 물량을 사놓은 물량을 덜어내야 수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방법입니다. 정답이기도 하고요. 진득하게 다 가져가서 급등 나오면 더 좋죠. 근데 좀 그렇게 대응하기엔 쉽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SKDND도 얘기 드렸고 이 추세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고 또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밴드 저항 될 수 있다. 여기 저항 될 수 있다 얘기 드렸죠. 여기 때가 저항이다. 그래서 여기 밴드도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 못하면 밀릴 것이다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금액대에선 비중 줄여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 얘기 드렸죠.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게 또 이렇게 자꾸 수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봤었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적용되는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SKDND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상승 나온다 그러면 여기 추세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여기 추세를 타면 이제 사실 먹을 것도 없고 주가는 빠질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신규 매수는 접근 불가고 오히려 여기가 돌파되는가 39,000원 4만원대 여기가 돌파되면 차라리 돌파 매매로 보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자 분할적으로는 괜찮죠. 분할로 1차 2차 3차는 괜찮죠. 이렇게 1차 2차 3차는 충분히 괜찮다. 요건 트릭으로 봐요. 빠진 건 하루는. 그래서 일단 그렇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추천드렸던 금액이죠. 여기.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분할적으로 해서 이 상승 추세, 여기 바닥 구간에서 오는 거 항상 염두에 두면서 소량으로는 괜찮지만 이런 것들을 들어갈 땐 항상 분할로 돼야 된다. 분할로 접근하셔야 된다. 라는 거 꼭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지
손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익은 극대화가 안 되겠죠. 하지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금액이 옆에 나오죠. 36,600원, 38,000원 인근이죠. 인근. 여기 부근 잘 보셔라. 그 다음에 종목이 많네요. 자, 하나 보기 전에 명신산업 볼게요. 하나 보고, 이거는 왜 갖고 왔냐라고 얘기 드리면, 자 공부예요. 공부. 이거는 하나 제가 아까 지금까지 종목 봤던 거를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간, 종목대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뭐 예전에 봤죠. 자, 언제였냐 얘기 드리면 요때입니다. 요때 제가 이제 처음에 봤어요. 처음에 하나를 보고 추천도 드렸어요. 한 요때 이 중간쯤 이쯤에 하나도 괜찮다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31,500원 정도 이 금액대 얘기 드렸는데, 매집해 보셔라, 분할 매수해 보셔라 얘기 드렸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관심 있으셨던 분들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초기를 샀다 어디서든, 그러면 여기 밑에서는 살 필요가 없었죠. 빠진 지가 없으니까 살 필요 없었다. 근데 여기 또 반대로 긴 여기 장기 추세선이 있죠. 장기 추세선에 닿을 때쯤 이렇게 보시면, 이건 뭘 얘기를 드리려는 거냐면 다른 거예요. 자, 하나가 이때 영업이익을 발표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오르기 전에, 영업이익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그리고 이날 영업이익 발표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날인가 다음날인가 발표를 했는데, 이날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상향 오른 게 아니라 급락을 했어요. 반대로. 급락.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주가가 엄청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야, 지주들 그 토론방에 그때 난리가 났었죠. 야, 영업이익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주가가 이렇게 밀린다고? 장난하냐?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 나와요. 근데 주가는 밀리고 못 가요. 그 뒤로 또 못 가요. 근데 자, 이걸 보여드리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주가를 이렇게 길게 보면 그동안 하나는 오른 게 없어요. 딱히. 여기 제가 3개 구간 그어 놓은 거를 오른 적이 없어요. 오른 적이.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이런 거죠. 자, 여기 차트를 크게 보면 여기 장대들이 하나씩은 있어요. 장대들이 있는데 주가는 안 갔다. 그렇죠? 주가는 장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이 나온 건 없어요. 항상 박스 때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요때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했지만 하락. 요런 게 다 매집봉이라고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아실 거예요. 매집봉을 다 들으셨을 거고 아실 건데, 요런 게 매집봉이죠. 그러니까 주포들의 매집봉. 그러니까 주포들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 띄우는 매집봉이죠. 그리고 자, 매집봉, 요것도 매집봉이에요. 보시면 자, 요날이죠. 요날도 보면 거래량은 엄청나게 터졌어요. 하지만 주가는 가지 않죠. 요날 매집봉 떴고 그랬다. 보시면,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갈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좀 어떻게 보면 좀 매집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그 상승 이렇게 횡보하다가 하락을 갑니다. 갑자기 하락을 가죠. 단기적으로 하락을 가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죠. 슈팅 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이저의 매집이 끝났다예요. 매집이 끝났으니까 주가가 가는 겁니다. 엄청 세게 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주포들은 이렇게 영업이익이 쇼크가 이게 풀이 나고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근데 이때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충분히 물량을 받아주고 막 거래량이 터지고 살아있다. 이 거래량 내가 뭐 기사만 띄우고 가면 개미들이 엄청 붙는구나라고 인지가 되면 이때도 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그렇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눌렸고, 반대로 이때 매집봉을 띄우면서 하나 또 날리고 매집을 하고 했다는 거죠.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매집됐다. 그래서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매집봉,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가는 시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기 전에 한번 상승하고 누른다. 이렇게 누르고 가는 거죠. 누르고 간다. 그리고 자,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자, 지금 하나를 본다. 지금 하나를 본다 그러면 얘도 이제 돌파 매매가 돼버렸죠. 지금 하나가 돌파 매매 돼버려서 여기 돌파됐던 구간을 상승해가지고 횡보하고 있다. 그럼 보시면 단기적으로, 야, 이게 또 단기 최고가인 줄 알았더니 여기 또 최고가가 있네? 라고 보이시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도 꽤 물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여기 금액을 지켜주면 또 굉장히 괜찮다. 34,600원 지켜주면 여기를 또 돌파하면 정말
저기 많이가 위에가 많이 열리죠. 이렇게 또 열리고 또 열린다. 이렇게 많이 열린다. 그래서 추세를 탔을 때 굉장히 강한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 근데 추천이라기보다 이런 거는 이제 거래를 볼 때 이런 걸 좀 지켜보자. 매집봉이나 이 주가 흐름들 그 다음에 단기적 흐름들 이런 걸 잘 지켜보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 여기에서도 박스 중간에서도 또 이렇게 금액대를 여기서부터 지켜주는 금액이 나왔고,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 금액대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전자와 같은 거. 그래서 하나를 지속적으로 봤다 그러면 여기 박스 설정해 놓고 전체 매수는 아니고 초기 물량 정도 해볼 수 있었겠죠. 왜냐면 큰 박스로 보면 밑에도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대응하자 보실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항상 저가에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어중간하게 금하게 사면 힘들다. 빠르게 대응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되게 좋죠. 지금은. 그 다음에 명신산업이고요. 명신산업도 보시면 단기적 상승 추세 이탈했으니까 이제 지워놓고, 자 마찬가지예요. 자, 초기 물량은 지금쯤 금액대 지켜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얘기는 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평선도 있고 지지도 있고 여기 괜찮다 얘기 드렸어요. 하지만 얘기 드렸죠. 추가 매수하는 금액은 여기다, 여기 해야 된다, 여기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 금액에서 예를 들어 이쯤 언저리 사셨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이제 예를 들어 1000만원 사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300만원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를 돌파하거나 여기에 닿지 않으면 안 산다는 거예요, 나머지 종목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수익 내고 여기서 먹고 단기로 뭐 소량 먹고 자를 거면 자르면 돼요. 하지만 충분히 오르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름대에서 헤매고 있죠. 그러면 열어놓고 지지와 저항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지지와 저항을 찾아놓고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되게 지지받던 구간, 그래서 여기가 돌파돼 가지고 지지되는가가 가면 상승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 매수도 가능한 부분. 하지만 어중간하게 사서 물량 늘려놓지 마세요. 나중에 혹여나 밀릴 때 손절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를 설정해 놓으시고 이 금액대가 아니면 사지 않겠다는 노력도 좋아요. 아니면 소량으로 접근하신다든가. 그런 평단가가 좋아야 얼마든지 상승과 하락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고요. 3기는 예전부터 봤던 종목이긴 한데 요때 단기적으로 자, 요렇게 추세가 가파라졌다 얘기 드렸어요. 추세가 가파라졌다 얘기 드려서 여기가 이탈하면 좋지 않다 얘기 드렸던 금액대인데 이탈했었고, 여기 맞나요? 그려놓은 게 자꾸 없어지니까 이렇게 그렸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입니다. 자, 보시면 이때부터 고점에 대한 항상 얘기 드렸죠.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가 들어가야 된다 얘기 드렸어요. 분할 매도. 그러니까 가져가실 분들은 분할 매도를 하셔라고 얘기 드렸죠. 가지고 계신 분. 왜냐? 여기 매물이 있으니까. 여기가 여기가 저항대로 작용되니까 여기를 부근해서 분할 매도를 하셔라. 그리고 이 추세를 보시려면 보셔라 했는데 추세가 이탈이 됐었어요. 종가에 지금 이탈이 됐었죠. 그러면 여기에선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전부 차익 실현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여기를 또 지켜주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죠. 상승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파셨다 그러면 아주 똑같은 금액대니까 별로 문제는 안 돼요. 하지만 추가 물량 가지고 계신 거 아니면 손절하신 것들은 아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밑에서 산 거, 밑에서 얘기 드렸죠. 밑에서 산 것들은 여기 돌파 얘기 드렸고, 돌파하고 산 것들은 이미 수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전체 매도하든 분할 매도하든 분배하든 그거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추천을 드리고 어떤 구독자분들도 다 달라요. 다 평단가 다르고 다 금액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그거를 잡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도 이제 기준을 잡는다면 저 같으면 다시 분할 매도 들어가겠죠. 가지고 계신 분이든 뭐든 분할 매도 하겠죠. 왜냐? 여기에 저항대가 존재하고 저항을 맞았고 다시 한번 돌파. 근데 반대로 여기서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못 해준다 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죠? 여기서 만약에 돌파 못하면 차트상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쌍봉이죠. 쌍봉 그 다음 뭐죠? 하락이죠. 쌍봉 하락. 또는 여기 금액대를 지키면서
횡보할 수 있어요. 횡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원래 본 추세 상승했던 원래 본 추세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원래 본 추세 급격하게 올렸던 추세 말고 본 추세. 그러니까 대응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하셔야 된다. 옛날에 봤던 건 다 의미 없으니까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신규 매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잘라야 되는 것도 지켜줘야 된다. 이 추세가 벗어나면 자르겠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판단은 다 해야 되는데, 일단 밴드 상단에 다 있고 여기를 뚫어주는 게 중요하겠다. 뚫어주면 또 소량의 물량으로 홀딩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 저항 때 꼭 명심하셔라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장은 관망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별로 좀 진단을 해드리면서 또 거래 스타일, 유형 또 한번 또 같이 봤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 가지 거래 이제 기법이죠. 거래 기법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돌파 매매 기법이라든지 추세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항과 지지 아니면 이평선 기법은 되게 다양해요. 종목마다 적용되는 것도 다르겠지만 공부 차원에서 정말 여러 가지 그 전부 인지하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뭐 구름대 후행 스팬이 뭔가 이런 것도 다 보시면서 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주말에나 이럴 때도 꼭 추천 영상 이런 거 보지 말고 개인 공부를 꼭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알찬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 좀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내일이나 모레 또 한번 시간 잡아서 좀 시장 전망을 좀 같이 해보면서 종목도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같이 좀 볼게요. 그래서 뭐 저희 구독자분들은 너무 좀 조용하시니까 좀 관심 있는 종목 그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물려있거나 좀 힘든 거 이런 것들 종목 얘기하시면 충분히 지금은 대응할 수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